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에 여태까지 이제 전쟁 6월 13일 이전에 과연 어떤 그 이 배경이 이제 어떻게 펼쳐졌는가 이런 거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먼저 역사적으로 양국 간의 그 관계 발전이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가 그리고 이제 6월 13일 이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2023년도 그 당시에 그 10월 7일 날 그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가 예컨대 이제 이스라엘 그 공격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전개되는 그 중동 내 정세 이런 걸 볼 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유일한 그 중동 내 강국이다. 자, 이런 것들로 이제 부상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대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가장 당연한 그 안보 최우선 과제는 이란 핵무장을 어떤 형태로도 저지해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의 그 이제 전문가들 얘기는 이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얘기는 이란은 이미 nuclear threshold state다. 그래서 완전히 삼박조를 다 갖추고 지금 현재 이제 내일 모레 조만간 이제 breakout time 이런 것들이 10일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이제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이제 완전히 핵무장 국가다.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그 스테이터스로 넘어간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농축 60%이 얘기는 지금 오늘 얘기가 아니고 벌써 1년 전에도 이란의 그 농축도가 이제 60%를 넘었다. 이런 얘기는 자, 그 당시에도 IAEA가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1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자, 이게 그만큼 더 진도가 나갔을 경우는 거의 임박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완전히 주종을 이루는 그런 대세였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뭔가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군사적인 그런 액션을 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은 충분히 할 수가 있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간단히 지금 이 지역의 그 중동 지역의 그 나라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여러분께 이제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여기 조그맣게 있고 그래서 요번에 6월 13일 날 저쪽 그 이란 동쪽으로 이란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 앞에 놓인 나라가 요 밑에 조그만 것이 이제 요르단이고 이라크를 지나서 이란으로 날아갔다. 그 얘기. 그래서 자, 이제 요르단 밑에 사우디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란 옆에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이 밑에는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이란의 이제 그 북쪽으로, 저쪽으로 이제 북서쪽으로 이제 튀르키예가 이렇게 있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집트가 있고, 그 다음에 리비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중동이다 하는 얘기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북이 아프리카 쪽하고 이집트 포함해서 사우디 반도 이 국가들하고 그 다음에 이란까지 포함해서 자, 이런 지역을 튀르키예 포함해서 이 지역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중동 지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서 지금 최고의 강자가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여태까지는 강자가 네 나라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자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고 하나는 이란이고 또 다른 하나는 튀르키예다. 이렇게 이제 4대 강국이 이 중동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튀르키예를 빼고 나머지 나라들은 이제 완전히 정치인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이집트가 완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그 이란 간의 그 관계 흐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 지금 이제 완전히 역사적인 그 터닝 포인트가 지금 197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979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양국 관계가 대단히 좋았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지금 불구대천의 원수 관계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79년 이전에는 이란은 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간의 이제 동맹 관계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1949년도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제 국가가 출범했을 때 자, 이 국가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란은 인정을 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자, 이 팔레비 왕. 자, 이때도 완전히 그 미국과 함께 그 동맹 성격의 그런 관계를 이제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79년도에 그 지금 이제 이 호메이니가 지금, 등장하고, 그 당시에 그 이제 망명했던 호메이니가 이제 귀국하면서 이슬람 혁명이 이제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새로운 그 이제 그, 레퍼블릭, 이 공화정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이슬람을 근간으로 하는 그런 그 공화정을 만들고, 자, 이것이 이제 호메이니 컨셉인데, 자, 그래서, 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스라엘은 이제 그 이란의 적이 되고 말았다. 이제 그 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왜 너희들은 지금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가? 이런 비난을 했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이스라엘과 맺었던 모든 협정을 전부 다 이제 파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82년도에 특히 그 이스라엘이 그 레바논하고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란은 그 레바논에 있는 그 시아파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그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혁명 수비대를 이제 파견을 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때 나온 것이 레바논 내에 그 시아파 그 주축을 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그 헤즈볼라 민병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즈볼라는 지금까지 매년 한 그 이란으로부터 약 한 7억 불 가까이 이제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그 레바논 내에서 가장 실제로 그 정당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단체로 이제 부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 이스라엘을 상대로 자, 이란의 코치를 받아서 계속 이제 그 군사적인 분쟁 이런 것들을 야기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023년 이후에 이제 요동치는 중동에서 이 얘기는 자, 이스라엘의 중동 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일한 그 강자로 부상을 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자, 중동 문제의 가장 핵심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무력 분쟁이다. 반 이스라엘 그 진영 간의 무력 분쟁이다. 이렇게 이 지역 갈등이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2023년도 10월 7일 날 그 당시에 이제 그 저쪽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에 있던 그 하마스, 그 다음에 이슬람 지하드 이 두 단체는 이스라엘을 이제 무력 침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1983명이 전부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자, 이 가자 웨스트뱅크 포함해서 무려 57,645명이 사망을 하고 11만 명 가까이가 전부 부상을 당하는, 자,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가자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공격이 지속되고 있고, 물론 뭐 협상, 이 휴전 협상 관련해서 이제 뭐 얘기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수시로 이제 지난 1월, 3월까지는 이제 휴전 협정이 이게 성사가 됐다가 다시 이스라엘의 이제 가자에 대해서 이제 무력 침공을 하고, 무력 공중 공격을 하고 있고, 자, 이런 군사 공격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이제 2024년 이 하마스 침공 이후에 완전히 하마스 세력은 이제 그야말로 완전히 기력을 다 쇠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 진압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은 이 기간 중에 이제 반 이스라엘 진영 이 공세를 이제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하마스뿐만 아니고 지하드뿐만 아니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 다음에 이에멘의 후티, 자, 이런 중군사 조직에 대해서도 이제 공격을 지속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7월 31일 날 그 당시 하마스 수장집, 자, 이 사진에 보는 자, 이 사람이 이제 이스마엘 하니예인데, 하마스 수장인데 완전히 테헤란에 있는 이 하니예를 미사일 공격으로 살해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또 모사드가 남부 레바논 그 헤즈볼라를 대상으로 예컨대 이제 그 삐삐, 자, 페이서, 여기에 완전히 폭발물을 장치해서 자, 이 헤즈볼라 대원들을 전부 이제 암살을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자, 9월 27일 날, 그 다음에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 이 사람도 베이루트에서 이제 그 공습으로 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마스뿐만 아니고 이제 헤즈볼라 이와 같은 그 이제 중군사 민병대 조직들이 거의 이제 많이 그 저 세력을 잃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도 지금 현재 2024년 이후에 저 하마스 날라가 헤즈볼라 날라가 전부 다 날라갔는데 그 이후에 또 시리아도 날라갔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8일 날, 작년 12월 8일 날 지금 이제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알아사드 정권이 무려 이제 54년 만에 이제 붕괴됐습니다. 이 좌측 사람이 이제 아버지 하페스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아들 바샤인데, 자, 이 완전히, 쿠데타로 이제 완전히 작년 12월 8일 날, 전부 이제 몰락을 했다. 정권이 붕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는 자, 이 두 부자가 이제 그 집권 이래로 2011년도에 그 아랍 스프링, 아랍의 봄 이후에 계속 그 내정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내전의 그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럽으로 난민을 갔고, 그 다음에, 지금 또, 그 다음에 그 가뭄도 겹치고, 그래서 그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 국제사회는 IS, 이슬람 스테이트, IS 스테이트 명분으로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가 완전히 그 시리아 내전에 이제 군사 개입하고 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나 아까 얘기대로 이제 작년 12월 8일 날, 그 당시에 이제 지금 현재 이 사진에서 보는 이 사람이 이제 줄란인데, 모하마드 줄란인데, 이 사람이 그 HTS 그 수장인데, 자, 이 사람이 그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의 여태까지 알아사드 정권이 54년간 집권을 해왔는데, 이 알아사드 정권이 지금 현재 무너졌다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 시리아 정권의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란이 있었습니다. 이 시리아 정권의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중국도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시리아 정권이 붕괴됐다,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됐다, 이 얘기는 러시아나 이란이나 그다음 레바논 헤즈볼라, 자, 이런 세력들의 완전히 전략적인 패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해서, 자, 이 반대 진영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이 완전히 여건이 좋아졌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이제 여태까지 이란하고 이스라엘 이 그 갈등 과정에서 항상 이란의 그 대리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세력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제 더욱 유리한 그런 그 전략적인 그 국제정치적인 그런 그 환경을 맞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아까 24년 12월 8일 날 알아사 정권이 무너졌다고 했는데, 자, 이 시리아 정권이 무너졌다고 했는데, 그날 무너지는 그날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대해서 연장 3일간 그 가감한 이 대규모 군사 공격을 이제 감행합니다. 자, 그 얘기는, 자, 지금 현재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것이 이제 골란 고원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보라색 부분은 지난번에 3차 중동정전 때 이제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로부터 탈취를 했고, 그러나 1981년도에 이것을 이제 그 이스라엘 영토로 완전히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하고, 요번에 3일간 연장 시리아를 이제 공격한 지역은 바로 어디냐면 이 초록색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쿠네이트라, 자, 이쪽 그 준대, 자, 이거를 지금 현재 UN 이 PKU 세력들이 전부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완전히 집중 공격을 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들은, 자, 미사일, 전투기, 탱크, 군함, 완전히 동원해가지고 72시간 동안 시리아 군대의 중요한 전략적인 영역,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공격을 하면서, 무려 이제 그 시리아의 그 핵심 전력의 약 80% 전력을 전부 파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차뿐만 대포뿐만,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제 시리아는 그야말로 군사적으로 약화될 대로 약화된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앞에 이제 이런 큰 걸림돌,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졌다,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제 하마스 배후도 전부 다 전부 다 하마스도 이제 없어졌고 헤즈볼라도 없어졌고 예컨대 시리아도 사라졌고 뭐 이런 그 상황에서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게 바로 이란이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란을 지금 현재 이제 계속 그 약화시키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칼을 가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판 그 이제 군사 공격, 자 이게 완전히 서로 이제 그 이제 군사 그 갈등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그 이란 간에. 그러니까 작년 4월 달에 24년도 그 4월 1일 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시리아에 있던 그 이란 영사관을 여기다 이제 폭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혁명 수비대들이 와가지고 자 이제 완전히 이란을 그 공격하는 뭐 그런 그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었다. 이제 그런 명분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공중 포격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이란의 혁명 수비대 장교 7명을 전부 이제 폭사시킵니다. 폭사시키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은 자 이스라엘에서 이제 보복을 하는데 약 한 300발의 그 로켓과 드론으로 이제 그 공격을 취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일주일 뒤에 자 이스라엘은 이제 그 이란을 공격하는데 이게 바로 이스파한 지역이다. 그래서 요번에 3대 그 핵시설 가운데 핵시설 그 단지가 있는 그 이스파한 지역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핵시설 단지 여기는 손으로 안 대고 그 다음에 이 군 공항이나 이런 데 이제 전부 그 때렸습니다. 때리면서 그 다음에 또 나탄스 이쪽 그 레이더 시설 이런 것도 그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이제 그 당시에 그 얘기가 내가 요번에 이제 안 친다. 그러나 내가 요번에 안 친다. 그러나 너들 완전히 계속 그 이제 뭐 핵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악성으로 발전될 경우에 우리가 그때는 너희들 가만 안 둔다. 이미 1차 그 경고를 작년 이제 4월 달에 그 이스파한한테 날리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 또 10월 1일 날 작년 10월 1일 날 이란이 약 한 200발 가까이 미사일 반격을 이제 하면서 이제 보복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19일 날 그 이스파한 공격에 대한 이제 보복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tit for tat. 자, 네가 한번 하면 우리도 한번 한다 하면서 계속 그 보복 공격이 상호 양 진영에서 여태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10월 20일 이스라엘이 또 보복을 했습니다. 보복을 하면서 그때는 이스라엘 어딜 쳤냐? 파라친 여길 쳤습니다. 이 군사기지인데 테헤란 남쪽 30km의 그 군사기지인데 여기에 이제 무슨 시설이냐면 극비리에 자 핵무기를 그 연구하는 뭐 그런 시설도 있었고 미사일 생산 시설도 있었고 그러면서 또 이 방공망 이런 것들을 전부 무력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월 26일 날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이거는 자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큰 이제 보복 공격 군사 공격을 본격적으로 할 텐데 거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완전히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번에 전부 다 치우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paving the way for potential future Israeli strikes 해가지고 장차 있을지 모르는 이스라엘의 스트라이크 이거를 깔아주기 위한 그런 어떤 이런 완전히 정지 작업을 했다 이제 그렇게 전부 전문가들은 평가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2025년도 이란이 처하고 있는 그런 그 입장을 이렇게 볼 때 완전히 최악이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이와 같이 허약한 이란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평가고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번 6월 14일 날 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이제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지금 현재 약세로 지금 몰려 있고 그 다음에 국제 제재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1979년도 호메이니 정부가 이제 정권이 들었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개의 그 어떤 국제 생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무슨 뭐 인권 침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핵개발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석유 금지나 이제 투자 금지 무슨 뭐 무기 거래 금지 여행 금지 뭐 이런 온갖 다양한 그런 그 제재를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란
그러니까 세계 제3대 산유국인 그 이란은 지금 1인당 국민 그 소득이 무려 4,000불밖에 안 된다. 4,000불밖에. 이처럼 저 큰 나라가 이처럼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나마 그 이란이 여태까지 지금 이제 뭐 물론 이스라엘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1,500km 이상 3,000km 뭐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이런 위해, 이 노력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앞에 있던 민병대들 그러니까 이 프락시 그 민병대들이 전부 다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하마스 날라가 헤즈볼라 날라가 후티 뭐 변변치 못해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완전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란이 처해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통 우방인 그 러시아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이제 완전히 코가 석자가 빠져 있고 또 중국 마찬가지 지금 현재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시진핑도 뭐 오늘 내일 한다 뭐 그런 보도도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알아사드가 전부 떠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현재 이 원군 세력도 없어진 상태 이것이 지금 이란이 처한 그런 그 국제정적인 그런 그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자 이란 핵무장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나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까지 계속 핵 개발을 지속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2009년도에 두 번째 우라늄 농축시설 포도에다 건설을 했고 아까 또 호메네이 얘기는 앞으로 또 제3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그 핵무장 그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협상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JCPOA가 2015년도에 전부 이제 합의를 봤는데 여기에 따르면 이제 이란과 그 당시에 이제 UN 안보리 그 상임이사국 5개 나라 그리고 독일 자 이와 같은 나라들이 전부 이제 합의를 해서 왜냐하면은 자 특히 그 유럽 각국들이 이제 여기 큰 주요 선진국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핵무장 이거는 완전히 우리 유럽 안보의 어떤 이런 관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이란이 핵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이제 공통 그런 이해다 이제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 자 너들 나탄스에서 뭐 농축을 하더라도 자 3.67% 이하로만 해라. 그러면서 그때 3.60% 자 이 가지고 예컨대 이제 그 리액터 그 원자의 그 연료로 핵 연료로 쓰고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이제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너들한테 전부 여태까지 부과했던 이런 제재, 경제 제재, 뭐 외교적인 제재, 군사 제재 이런 것들은 전부 풀어주겠다. 이것이 이제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자 이겁니다. 자 이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몇 년 동안 좀 한 3년 정도 갔는데 그러나 2018년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1월달에 이스라엘의 그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탈취했습니다. 몰래 그 테헤란에 있는 보안 창고를 이제 모사드가 뒤져가지고 여기서 봤더니 이제 엄청난 그 이란 핵개발 관련 그 비밀 프로그램이 전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근거를 파괴해서 봤더니 5만 쪽을 여기서 훔쳤고 그다음 163개의 그 컴팩트 디스크 이런 것들 전부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를 전부 스타디를 했더니 완전히 이란이 어느 수준까지 지금 이제 핵무장 관련해서 이 소위 이제 아마드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AMAD 이 아마드 계획 관련해서 어디까지 진도 나갔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비밀 자료에 다 들은 이거를 이제 네타냐후가 알고 자 이거를 이제 그 트럼프에다 좀 알려준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좀 이제 모사드 작품인데 그 당시 이 작전을 이제 지휘했던 그 요시 코헨이라는 그 당시 그 모사드 수장이 완전히 야 이건 내가 그때 한 건 맞다 이렇게 전부 실토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5월달에 2018년 5월달에 네타냐후가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자 아마드 핵무기 이 프로젝트 이게 진실은 이런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는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자 이 뭐 지금 JCPOA 이런 거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탈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JCPOA가 유명무실해지고, 자,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다시 이란에서 제재를 재개하고,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연출됐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JCPOA 이것이 이제 파행을 걷다 보니까 이란은 할 수 없다, 우리. 다시 하면서 이제 그 핵개발, 이런 거 농축,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속화한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60% 농축, 그 다음에 408km 확보, 자, 이런 상황까지 이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이래로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는 앞으로 이란 행보야, 이거는 어떤 형태로도 이거 반드시 저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그런 조치들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 돌파 시간 브레이크 타임, 이게 10일 이하로 지금 단축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일 안에 이제 그 이란은 완전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자, 이런 저 상황에서 이제 완전히 모든 그 수단을 다한다. 그러니까 예컨대 핵과학자도 죽이고, 그 다음에 이 핵시설도 뭐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노력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들도 좀 예컨대 뭐 전기 공급을 못하도록 그 옆에 있는 발전소를 완전히 가동을 멈추게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각종 이제 무슨 뭐 악성 그 바이러스를 개발해서 뿌린다든지 뭐 이런 온갖 그런 그 노력들을 이제 이스라엘은 이 이란을 대상으로 전부 해왔다, 이제 그 말이죠. 그 완전히 그 중에서 가장 압권이 2020년 10월 27일 날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이 사람을 암살했다는 겁니다. 이 파크리자데가 누구냐면 이란 핵개발, 아까 얘기한 아맛 AMAD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의 이제 아버지다. 그러면서 완전히 최고의 그 과학자인데 이 사람을 완전히 이제 자동 원거리 소총으로 전부 이 새틀라이트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동 그 소총으로 전부 암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법은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얘기는 이제 핵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란 안보에 그 위협이 되는 거는 바로 월 300기 생산하고 있는 그 탄도미사일이다. 우리가 이런 시설들도 앞으로 완전히 파괴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입장이다. 이란과 관련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 4월 달부터 미국과 트럼프의 그 이니셔티브로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이제 시작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핵시설을 공격하겠다 하는데, 그럼 과연 그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가?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거를 간략히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군사 공격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이란은 완전히 확고하고, 그래서 핵시설 군사들에서 이제 에어스트라이크 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란 관련해서도 이란이 본격적으로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기 직전에 우리가 때린다. 그렇게 이제 전부 가닥을 잡았고, 그러면 수시로 이제 군사공격 언급을 해왔다. 이제 12년도에도 했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도 이제 라피드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자, 군사적인 뭐 이런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그 원전을 그 공습한 그 사례는 이라크를 상대로 이라크의 그 오지락 원전을 이제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81년 6월 7일 날 자, 이스라엘이 때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라크는 75년도 그 원자력 협정을 프랑스와 체결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플루토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원자로를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이란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호메이니하고 사담 후세인 간에는 완전히 앙숙 관계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이란과 이라크 간의 8년 전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1980년부터 88년까지 이 8년 동안 양국은 전쟁 상태에 놓였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라크의 원전 개발, 특히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원전 개발,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이란한테는 그야말로 단도가 되는 거죠. 이거를 도저히 못 보겠다 해가지고, 자, 이란이 이제 이것을 완전히 파괴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자, 이어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이
오퍼레이션 오퍼라. 자, 이 작전명이고, 이거를 이제 81년 6월 7일 날 했다. 그 말이죠. 그 당시에 이제 8대 그 F-16, 6대 그 F-15. 자, 이와 같은 항공기를 그 동원을 해서 그야말로 이제 1,5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이와 같은 그 이제 저 사막에 있는 그 이라크의 짓고 있던 그 원전.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전부 이제 저공병으로 날아가서, 자, 이걸 전부 때렸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위엔남보리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결의안 채택을 하고,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옐로우 카드를 줍니다. 옐로우 카드를 주는.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예방 공격 차원에서 우리가 항한 거다. 그러면서, 자, 이거 1981년 그 당시에 백인 총리의 그 닥트린에 따르면은 이거는 이제 예방과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다. 자,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그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한 거다. 그러면서 비록 정치적으로는 자 레졸루션도 받고 뭐 그랬지만은 그 군사적 이 측면에서 보면은 이 작전은 100%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또 2007년도에 시리아 원전을 공습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9월 6일 날 그 당시에 이제 오퍼레이션 아웃사이드 더 박스 해가지고 자 시리아 그 사막에 있는 원전 그러니까 데이르 에조르 이쪽 지역에 알키바르 이쪽 그 핵 사이트를 때렸는데 그때도 8대 그 항공기가 이제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 프로젝트 자체는 이제 북한이 완전히 그 뒤에서 전부 다 후원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란은 물론 재정적으로 10억 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핵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이런 개발 뭐 이런 게 만약 차질이 생길 경우에 내가 돈 줄 테니까 너희가 사마에다 알키바 이 원전을 짓고 여차하면 우리가 이제 갖다 쓰겠다. 예컨대 뭐 사용 핵 연료나 뭐 이런 약속 아래 10억 불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시리아는 자, 이거 각종 장비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북한으로 받았기 때문에 북한에 20억 불을 이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북한으로부터 유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 이제 초부터 시리아하고 북한은 핵 협력을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작전도를 보면은 자,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자, 이제 시리아 완전히 저공비행으로 이렇게 날아가서 완전히 때리고 저쪽 북쪽으로 돌아와서 자, 저쪽 튀르키예 국경을 따라서 지중해를 따라서 복귀했다. 이게 약 한 3시간 정도만 전부 다 끝났다. 그렇게, 전부, 오퍼레이션 아웃사이드 박스. 자, 이거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